다음 이제 오늘 진짜 하는 내용이 많네요.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연기에 관한 거예요. 이제 기사를 저는 이 기사 이런 기사가 나올 거다라고 상상을 못 했었어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 이건희 사후에 이제 삼성그룹에 대해서 그전부터도 그렇긴 했죠. 저희가 삼성그룹에 대해 갖고 제가 많이 다뤘었잖아요. 지배구조도 해 가지고. 근데 이런 게 나와요. 1월 20일 날에 삼성전자 대주주 삼성생명 지분 상승 누가 받나? 삼성과 시간 더 달라.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최대 주주 변경 시한 3개월 연장 요청. 상속세 부담에 장남 이재용 부회장 구속 변수. 뭐 지배구조 개편 차질 불가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금융사의 경우에는 하여튼 특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유증, 사인 증여로 인해 주식을 취득 양수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보시면은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그 벨세를 하셨으니까는 11월, 12월, 1월 25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3개월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3개월 연장됐네요. 이제 4월 25일까지 하겠다는 거네요. 근데 이거를 낸 주체들이 누구냐? 보시면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변경 연장 신청권을 의결했다. 3인은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이다. 일단 이재용이 없죠. 그렇죠? 이재용 없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이재용은 이미 몇 년 전에 삼성생명 화재 지분을 획득을 하면서 대주주 심사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받으려면 이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건 거죠.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은 금산분리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삼성생명은 아마도 이재용이 다 가져가지 않겠느냐 지분을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생명 지배구조가 어떠냐면 삼성물산이 19%를 가지고 있고 이건희가 2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의아하잖아요. 우리나라 금산분리법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물산이 전자도 가지고 있고 생명도 가지고 있는데 왜 삼성그룹은 뭐 금산분리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갈 수,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근데 제가 해석하는 한에는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단독 대주주로 있으니까 최대 주주로 있으니까 삼성물산은 지분이 많기는 하지만 2대 주주이니까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배구조가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넘어가려면은 이재용이 그 지분을 다 받아가야 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면은 삼성생명의 주주는 이재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홍라희, 이부진, 이서연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평가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청을 했다는 건 받고 싶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정을 세울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재산을 나눠 갖는 모양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건에 삼성과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딱 법대로 그냥 나눠서 가지게 된다면 홍라희 9분의 3,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이 각각 9분의 2씩을 가져가게 돼요. 이건희 재산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나눠 갖는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왜냐면 대주주 심사 통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그럼 삼성그룹에서는 금산분리법에 대한 방안이 있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첫째 들었고. 두 번째로는 진짜로 나누어 갖는 모양새라면 혹시 유언장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문제를 몰랐을 리 없거든요. 특히 2014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더 클리어해져요. 그때 당시에는 물산하고 이 뭐 에버랜드하고 합병하기 전이에요. 모직하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삼성생명이 진짜로 이건희 거를 이정이 다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 진짜 그냥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치면은 자산도 훨씬 적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만약 유언장을 남겼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분명히 가지고서 남겼을 텐데 그게 없는 모양새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좀 웃긴 거죠. 그럼 오케이. 100번 양보를 해요.
자, 나누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홍라인까지 왜 들어올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예. 뭐 들어오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그 기여하신 부분이 크겠죠. 이제 그 부부로서. 근데 어 우리나라의 아주 그 보수적인 문화를 봤었을 때에는 보통은 자녀들이 다 가져가고 자녀들끼리 어떻게든 싸움을 펼치잖아요. 근데 어머니까지도 내가 대주주로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뭔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는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에 대해 갖고서는 워낙에나 왈가왈부가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워낙에나. 그래서 전 또 이제 그 전에 만든 영상들이 있으니까 기본적 생각은 거기에 있으니까는 사실 그거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향후에 관전 포인트만 남기자면 첫 번째는 이제 배당인 것 같아요. 삼성물산에 보시면 2020년 초에 배당 정책을 바꿉니다. 원래는 그냥 이제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이제 배당간 이제 그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 성향 얼마 매길까 하다가 이제 바꾸는 게 그 자기네의 그 이제 관계사들한테서 받는 배당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배당의 60에서 70%를 배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2020년 초에. 현재 배당을 삼성전자, 삼성생명, 그다음 SDS 뭐 이런 데서 받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연간 5,500억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3천 몇백억 정도를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금 배당을 주고 있죠. 근데 계열사들이 배당을 늘리게 되면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느냐? 삼성 그 이제 지금 물산에 보시면은 연간으로 그 이익이 순이익이 한 1조 정도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는 뭐 사업으로 버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뭐 건설업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배당으로 5천억 벌고 본업으로 5천억을 버는 회사다. 아주 심플하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1조 버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를 배당을 하고 있다. 그게 현재예요. 근데 바뀐 규정 하에서는 만약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배당을 2배를 늘려요. 만약에 5천억이 아니라 1조를 해준다. 그러면은 만약 기존 기준이면 어떻게 될까요? 1조 5천억에 30%를 하게 되면 한 4,500억 배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4, 5천억 정도 배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열사, 그러니까는 배당 내가 받는 거에서 6, 70% 하겠다로 바꾸게 되면 5천억이 아니라 1조 받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6, 70%니까 6천억에서 7천억이 되겠죠. 그렇죠? 요 기준으로 할 때 배당이 더 늘죠, 그쵸? 그래서 그런 소위 이제 그 구조는 이미 미리 만들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눈여겨볼 거는 그중에 제일 크게 이제 물산이 받는 배당 중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사는 전자니까 전자가 과연 28일에 특별 배당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 그거를 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향후에 얘네가 배당 정책을 3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원래 10월 말에 나와야 되는 거긴 했지만 밀렸죠. 이건희 별세로. 그거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 삼성그룹 전반을 보는 이고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특별 배당은 1,000원인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주는 배당은 뭐 350몇 원 주고 있죠. 이보다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사망 이후에는 연부연납을 신청을 하려면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4월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4월 말일 전에는 나올 겁니다. 뭐냐 하면은 삼성그룹이 어떻게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이때가 되면 이제는 모든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이때까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잡자면 아까 전에 금산분리 관련해 가지고서 대주주 신청 3개월 늦춰졌다 했죠. 그것도 4월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결정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소송전이 펼쳐진다고 하면 이제 그 소송장 접수가 언제 될 거냐? 가장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됩니다. 뭐냐면 유류분 반환 소송은 최대 1년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연내에 한 가지 만약에 지주회사를 눈여겨보시는 분이라면 삼성이 만약 하게 된다면 올해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정 그 3법이 바뀌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자회사를 20%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30%를 사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10%더 살려면요. 60조가 필요하죠. 그렇죠? 너무 많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20% 규정 있을 때 하는 게 나을 거다. 그래서 연내에 만약에 지주사 가려고 한다면은 나올 수 있는 거는 연내에 나와야 되는 거고 전환할 때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주총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주총하는 시간도 고려를 해보면
상반기 내 추진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 관전 포인트 가지고서 향후에 삼성그룹에서 나오는 이슈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